자, 그래서 교환들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config 모듈을 설치를 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env에 넣은 파일을 로드하는 거죠. 그래서 config 모듈을 nest.js config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for root 이 부분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is 글로벌을 true로 설정해 준다는 얘기는 전역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 config 서비스를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env 파일 패스라는 속성에 이제 경로를 로드해 주면 됩니다. 자, 저희는 어디에서 되어 있죠? .env 폴더에 process env 이런 명령어를 써서 접근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저는 node env 이렇게 넣을 건데, 자, 이거는 제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있거나 혹은 없으면 자, development.env를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node env는 우리가 이제 package.json에 여기를 제가 수정해 줄 거예요. dev랑 production 레벨을 수정해 줄 건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 환경에서는 start dev를 쓰면 될 것 같고, 배포 환경에서는 start prod production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배포 환경에서는 이 부분을 실행할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production.env 파일을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cross env라는 걸 통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cross env는 보통 이렇게 OS마다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어느 OS에서나 동일한 명령어로 환경 변수를 주입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준 게 cross env다 라는 거고, 해당 명령어를 설치를 해서 우리도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고요. package.json 가셔서 이 부분을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cross env, 그리고 저희는 아까 node env를 여기는 development겠죠? 그리고 여기가 development고 여기가 production이죠. 자,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될 때 요 env를 읽어드려서 이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start에 production으로 실행하게 되면 production.env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냥 start dev 하면 development env가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작업을 진행해 준 거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세팅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2번 type_orm으로 설치한 type_orm 모듈 기동기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config 서비스를 활용해서 얘를 읽어드렸으니까 이쪽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다 읽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얘를 도와주기 위해서 type_orm 모듈에서 환경 변수를 주입을 하겠습니다. type_orm 모듈에 이번에는 for root async 기동기로 실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기입을 해줄게요. 첫 번째로 자, inject 주입을 해야 되니까 config 서비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불러와야 config 서비스를 통해서 환경 변수를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위해 설정을 수행하는
팩토리 함수를 세팅하겠습니다. 그래서 use 팩토리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 얘는 함수예요. 자, 함수인데, 자, 화살표 함수예요. 보통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쓰는데, 자, 여기 보시면 소괄호로 묶어서 객체를 바로 리턴하는 형식이잖아요. 자바스크립트 할 때, 자, 리턴이 이렇게 뭔가 반환이 됐을 때, 화살표 함수에서 리턴이 바로 실행될 때 리턴과 이 함수 바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객체를 반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코드는 함수 바디처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소괄호를 묶어서 얘를 반환할 때 객체를 반환한다 라고 해서 소괄호를 묶어주는 거고요. 타입에는 우리가 이 위에 설정한 얘를 자동으로 여기서 주입받습니다. 저는 config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 주입받은 녀석을 쓸 거고, 이때 타입이 위에 있는 config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타입은 config 서비스에서 get 데이터베이스의 타입이었죠. 그리고 호스트는 config 서비스에 get db 호스트였고, 포트 번호는 config 서비스에 get 포트 넣으면 됐고요. 나머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도 그대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타입도 스트링으로 제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타입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엔티티 로드를 설정해 줄 거예요. 엔티티가 뭐였죠? 실제로 1대1 매핑으로 엔티티가 관련된 그 데이터베이스와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엔티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auto load entities라는 설정 값을 true로 넣어주겠습니다. 얘는 자동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nest.js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엔티티를 로드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버리는 거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동기화라는 건데, 자, 이거는 개발 시에는 편리하나 운영 시에는 절대 금지예요. 이제 이거를 싱크로나이즈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개발할 때는 true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뭐 업로드가 되고 엎어쳐도 로컬에 있는 데이터가 바뀐다고 해서 실제로 배포된 상태에서 유저들이 사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실제 배포한 서버에서도 이 싱크로나이즈가 true가 돼버리면 이렇게 배포된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로컬 환경에서 데이터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반영이 돼요. 그러면 더미 데이터가 즉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배포 단계, 즉 프로덕션 ENV 경우에는 이 부분이 false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느냐, config 서비스가 get을 했을 때 위처럼 저는 node env를 하나 만들게요. 이 부분이 개발일 때만 true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ode env도 사실은 여기 맨 위쪽에 얘를 넣어야겠죠. 얘는 development, 그리고 얘는 production 이렇게 넣어야겠죠. 그죠? 그래야 이 부분을 읽어드릴 때 아무런 이슈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포트 번호가 사실 여기는 넘버가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리터럴 타입으로 포스트그리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러 없이 동작이 되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설명 한번 드리면,
config 모듈 for root 이 부분은 환경 변수를 애플리케이션 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부분이고, 이제 글로벌 tool은 필수 항목 민관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한 이 env 파일을 전역적으로 쓸 수 있게끔 세팅해 놓고 그때의 경로를 여기서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동적으로 환경 변수로 받은 동적으로 주입받은 환경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type ORM 모듈과 for root async 요 함수였고요. 이 autoload entities라는 건 뭐예요? 엔티티를 일일이 배열에 등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nest.js가 엔티티 클래스를 감지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 synchronize 부분이었죠. 엔티티 클래스와 DB 스키마를 자동으로 일치시키고 데이터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서는 반드시 false로 설정을 하고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환경 세팅 한번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엔티티를 만들어서 서버로 띄웠을 때 로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툴에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